안녕하세요. 진화하고 있는 국내 과학 기술 정보들을 꼬박꼬박 챙겨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보물섬의 영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영주 씨, 네. 제가 매번 우리 보물섬을 모니터를 해보는데요. 네. 우리 둘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가 비교되는데요? 이거 말이에요. 저도 꽤 세련된 남자 축에 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주 씨 옆에만 서 있으면은 예. 영주 씨의 도시적이고 아주 세련된 엣지 있는 매력에 제 스타일이 그냥 살짝 죽는 것 같아서. 아우, 또 무슨 얘기를 또 하시려고 이렇게 또 인색한 칭찬을 다 하고 그러세요. 불안하게. 그러니까 말이죠. 영주 씨는 도시 여자니까 네. 실제로 농촌에 가서 그 농촌 생활 해본 적 거의 없으시죠? 아, 없는데요. 혹시 오늘이 뭐 농촌 생활을 해야 뭔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가요? 빙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래도 영주 씨보다 좀 더 아는 체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혜윤 씨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정혜연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역시 경환 씨 전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가축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분뇨요. 네. 그러니까 그 쇠똥 뭐 이런 그것까지는 제가 농촌에 가서 자라본 적은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땅과 흙을 되살리는 기술인데요. 친환경 가축 분뇨 처리 기술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원래 바다였던 곳을 물을 막아 육지로 만든 간척지. 바다에서 육지로 불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땅 위에 생장하고 있는 식물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특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흙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는 기기. 과연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청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보리라는 것은 총채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쯤 수확을 해가지고 TMR 공장으로 운반해가지고 조사를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한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토를 만드는 작업, 그 과정에는 토양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토양은 끊임없이 영양물질을 생산해내고 대사작용이 가능한 흙을 말하는데요. 영양적으로 봤을 때 질소, 인산, 카리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들이 적절하게 갖춰있는 그런 토양을 의미합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토양을 원래의 상태로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그 핵심을 우리는 가축의 분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가 토양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축 분뇨를 자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축산업 생산액은 농림업 생산액의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량과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가축 분뇨의 이용과 활용이 확산돼야 되면 물론이고 현재 가축 분뇨의 자원화 지수는 2008년도 기준으로 퇴비로 이용이 78.8%, 액비로 이용이 5.5%로 퇴비나 액비로 84.3%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가 대안이기는 하지만 재래식 방법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주민들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처리시설 주변의 불결한 환경이 축산 분뇨의 자원화 시설 확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로 가축 분뇨 자원화 분야가 새롭게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가축 분뇨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화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기술 투자를 해왔고 또 우리나라 기술들은 외국 기술에 못지않게 많이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술들은 외국 기술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네. 가축 분뇨가 이 정도로 토양 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분뇨가 땅에 그냥 천연 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토양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가축 분뇨가요, 적당량이 토양에 들어가면 좋은 양분이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분뇨가 처리도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된다면요, 심각한 오염 물질이 됩니다. 물론 그 오염 물질이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면 오염을 막기 위한 기술 속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가축의 분뇨를 보다 청결하게 처리하며 친환경 비료로 재탄생시키는 방법. 바로 그 특별한 처리 기술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왕겨 팽연화 장치. 왕겨란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물을 넣지 않은 채 320도의 고온에서 왕겨를 불리면 이 과정에서 방수성이 높은 겉껍질의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왕겨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흡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출수를 없애는 기술이 바로 이 작은 왕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왕겨를 팽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분 흡수율을 최대화시켜줍니다. 팽연 왕겨를 이용하여 돈분뇨를 흡수시켜 방류수를 제로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산 분뇨 처리 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적합한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는 데다가 별도의 밀폐 탱크 없이 가축 분뇨를 방치, 발효시켰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선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팽연화시킨 왕겨 외에도 특수 개발된 미생물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생물 연구소. 이곳에선 미생물을 배양하는 다양한 기계들과 실험 장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질병을 발생하는 유해 생물로 알려져 있지만 자연에서는 식물이나 생물이 죽었을 때 분해하는 기능을 하면서 수질 개선과 토양 복구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은 일반 미생물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4종 복합 미생물은 한국 토양에 적합하고 축산 분뇨 처리의 원료인 돈분뇨와 부재료인 팽연화 왕겨 성질에 맞도록 개발 배양된 미생물입니다. 이 같은 미생물을 사용하여 축산 분뇨 처리 및 유기질 비료 생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분뇨와 왕겨, 미생물, 그리고 왕겨를 혼합해서 3일간 숙성시키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돈분뇨가 친환경 비료로 생산되는 핵심 과정이라고 합니다. 복합 미생물의 활성화 정도를 조절해서 돈분을 최단 시간 안에 분해, 발효시키고 미생물의 효과로 악취 또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사의 유기질 비료는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알칼리로 전환시켜주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흙과 물을 살려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100% 친환경 유기농 비료입니다. 돈분을 흡수하고 미생물을 확산시키는 1차 발효 과정 후에는 호숙 단계에 들어갑니다. 무려 3번의 발효 단계를 거치는 과정인데요. 충분히 숙성된 돈분뇨는 이제 천연 고체 비료로서 다시 태어나 땅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화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토양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자연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즉 토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종농업, 또 가축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업. 이 농업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자원순환적 방법으로 가는 거죠. 즉 가축에서 나온 가축 분뇨는 토양으로 보내고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축이 이용하는 이런 농법이 되겠죠. 이것은 꼭 우리나라가 실천해야 될 과제입니다. 가축의 배설물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비료로 재탄생시키고 그 영양분을 통해 오염된 토양이 되살아나는 순환 과정. 자연의 순환은 환경을 되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환이 계속된다면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은 바로 우리의 건강한 땅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네요. 네. 가축 분뇨와 과학 기술이 만나니까 땅이 되살아나고 물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난 작물을 먹는 우리 사람들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과학기술의 목적은 사람들의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연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것에도 중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혜연 씨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